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 기온이 정말 크게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바깥 공기의 느낌이 또 확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내일이 벌써 입동인데요. 가을 없이 겨울로 성큼 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김장하신 분들은 걱정이 커지는데요. 왜냐하면 한때 10,000원 가까이 올랐던 배추값이 이제는 그래도 좀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김장 준비하는 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안종세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이기도 한데요. 이 김포족, 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김포족. 많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다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식탁에서 김치가 빠질 수 없으니 네. 김장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즘 배추 가격이 떨어진 배경에는 이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배추 뽑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실하게 배추가 굉장히 잘 컸다고 하는데 네. 어떤 모양일지 궁금하시죠?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배추. 사진을 오. 보시면 이렇게 네. 속이 꽉 차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크고요. 와, 대현 씨보다 아마 큰데요? 제가 혼자 들기 좀 그러니까요. 무겁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올여름 이상기후로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실한 배추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배추를 잘 절이고 양념해서 맛있는 김치를 담가 놓으면 1년 내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네. 주인 찾아갈 배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배추를 수확하는 농부도 좋고 배추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즐거울 수 있도록 배추값이 앞으로도 안정화가 되고 김장하신 분들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우리의 김장 문화, 세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무형 유산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전주 종합 경기장이 있죠. 곧 철거되지 않나요? 네, 야구장은 이미 철거가 됐고 주경기장이 곧 철거가 되는데요. 사라지더라도 전주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는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궁금한데요. 네, 그럼 지금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를 상징하는 원조 전수성, 전주 종합경기장이 다음 달 철거됩니다.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건립된 이곳은 해태 타이거즈와 쌍방울 레이더스의 야구장이 있었고 전북 연고축구팀 홈구장이기도 했습니다. 애향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24년까지 각종 축제가 열린 장소이며 전북인의 삶과 공존해 사랑받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나 이제 안녕, 아듀 전주 종합경기장.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주 종합경기장인데요. 1963년부터 전북도민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복합센터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짜장면이 3원이던 시절 제44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 기적이 전주 종합경기장이죠. 그 기록의 자취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안 체육발전연구원에 있는데요. 이곳에선 빛나는 전북 체육사를 만날 수 있죠. 축구와 달리기 대회 기록은 물론이고 전주 종합경기장 건립 배경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63년도에 종합경기장을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전국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애향심이 시작이 돼서 아주 전국 대회를 시작이 된 겁니다. 애향심을 발판으로 전북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가 전주 종합경기장입니다. 그때의 수고와 노력은 흑백 사진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죠. 이렇게 진짜 전주 시민이 하나 돼서 빠르고 그리고 열심히 모금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반응은 좀 어땠어요? 모든 경기가 많아져. 학도 호구단 대회도 하고 사범학교 무슨 대회도 하고 대학교별로 무슨 대회도 하고 해서 종합경기장 쉬는 날이 없어요. 도민대회도 그다음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도 만들어졌고 전북 체육을 활발하게 만든 전주 종합경기장. 61년 역사의 끝을 장식하는 홈 구단이 마지막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 축구단은 좀 어떤 곳일까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렀는데 전주시를 대표해서 경기를 나가는 실업팀입니다. 전북 버팔로, 전북 현대 다이노스,
전주 온고을의 홈구장이기도 했죠. 축구단 우표원 선수의 100경기 출장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많이 아쉽고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많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먼저 킹오 경기의 끝은 있어도 그라운드의 열정은 네버엔딩인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경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전주 종합 경기장도 저희 전주 시민 축구단도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지만 전주시를 대표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원조 전주성을 지키고 응원한 팬들. 마지막 역사에서 함께하는 12번째 용사들 응원에도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저희의 고향, 저희의 집 같은 곳이었는데 철거한다고 하니까 해체하는 거와 같이 또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선수들하고 같이 히로이랑 할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너무 큰 영광입니다. 전주시민 축구단 다시 생겨서 꼭 리그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축구를 사랑한 팬들과 함께한 전주 종합경기장. 그곳의 함성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아 영원히 기억되겠죠. 전주 종합경기장은 축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는데요. 드넓은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가 해마다 개최되며 61년 동안이나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줬죠. 제가 지금 전주 막걸리 축제에 와 있는데 이 축제는 어떤 축제예요? 예전에는 전주 여행하면 막걸리 여행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페스타와 연계해서 하게 됐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한 해에 30에서 50여 건의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이곳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며 놀이터였죠. 긴 역사의 마지막 축제를 즐기는 추억은 영원히 사람들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축제들이 떠오르죠. 2018년 전주의 미래유산 1호로 지정된 전주 종합경기장 터어.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전주 페스타가 펼쳐졌습니다. 연이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현장으로 입성해 볼까요? 소문난 전주 막걸리 즐기기, 다양하고 맛있는 안주까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죠. 와, 이 전주 막걸리 축제의 뜨거운 열기 느껴지세요? 전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오셨나 봐요. 막걸리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들, 이들을 유혹하는 체험들이 가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지역의 발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전주 종합경기장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와, 사람이 엄청 많아서 여기 거의 줄 서기도 힘든 지경인데요? 전통 전주 특산품이거든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많은 거 먹어보니까 조금씩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다 맛있어서 좋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밤이 아쉬운데요. 막걸리 한 잔으로 털어내고 이 시간을 즐겨야겠죠? 구경거리나 이런 흥미가 너무 좋고 봉투에 딱 튄 맛이 마음에 딱 튀는 것이 너무 좋고요. 막걸리를 골고루 다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편하게 자리 마련해서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1963년도에 전주 종합경기장이 준공식 됐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 끝나면은 11월 달, 12월 달이면은 철거가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드론쇼 촬영하고 처음 보는데 정말 멋있어요. 제 추억이 많이 있는 공간이어서 마지막이라 해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머릿속에는 추억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져가고 있겠습니다. 61년 동안 우리 곁에서 동고동락한 전주의 중심 전주 종합경기장.
비록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도 오래 기억하고 추억하도록 뛰는 가슴에 새겨놓겠습니다. 추억하는 이들이 많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존재가 되겠죠? 아디오 전주 종합경기장. 네,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북 도민들이 한 푼 한 푼 성금을 모아서 만든 것이었군요. 네, 그때 당시에 자장면 값이 3원이었는데 네. 초등학생들은 뭐 1원, 2원씩 모으고 네. 중고등학생은 아이고. 3원, 5원 모으고 어른들도 17번 모아서 당시에 네.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정말 이 벽돌 하나하나가 그때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의 그 노력과 이 성공을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에 경기장이 없으니 전국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고 전북에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전주 종합경기장이 건립된 이후 수많은 스포츠 경기와 행사, 축제가 거기서 열렸잖아요. 네. 또 전주 MBC의 점프도 매해 거기서 열었어서 저는 그 공간이 저 또한 친숙하게 느껴졌네요. 맞습니다. 네. 또 전주 종합경기장이라는 공간이 전북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소로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네요. 맞아요. 원조 전주 성이었고 전북 다이노스나 쌍방울 레이더스와 같은 팀도 홈구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의미가 있었던 공간인 만큼 중요한 기록들은 보존이 돼서 후대에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찾아봤다면 퇴근길 소울푸드에서는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러 가나요? 네,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빠진 분을 이게 멋있게 구해내는 일을 하는 분인데 가을에 산행 많이 가시죠? 네. 이 산에서 길을 잃거나 조난당한 이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네, 조난자 구조를 위해서 지능형 수색 구조 시스템도 개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혼자 산을 타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누군가를 산에서 구조하는 건 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산악 구조의 진심 최종찬 구조대원을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산악구조 활동으로 실종자를 찾고 구조를 했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업과 관련 없는 이 일에 이렇게 열정과 돈을 쓰냐고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의 값진 보람과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산악구조협회 교육이사로 활동하며 전주 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찬입니다. 네, 부장님. 저희 그 말씀하신 독감 입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그때 급하게 이제 아버지께서 저기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비를 갚으려고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그 자취방 바로 옆에 제약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입사하게 된 것이 30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이 장비들이요. 제가 15년 정도 산악구조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 장비들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구조 요청이 오면은 이러한 장비들,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서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이렇게 구조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향이 임실인데요. 해문산을 놀이터 삼아서 자연스럽게 산과 친근해졌고요. 제가 원래는 사람을 구조하는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나도 사람을 구하는 소방대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처럼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릴 적 꿈이었던 인명구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종자 위치 분석 요청이 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지국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실종자 위치를 분석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분석을 해서 실종자 위치 분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그 기지국 분석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러 모악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할 훈련은 알 수 있는 정보가 오직 기지국 위치값밖에 없을 때 커버리지를 분석해서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특정짓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자, 별표 1, 2, 3, 4, 5, 6 우물점. 이렇게 PCI 값이 뜨거든요. 기지국마다 이 PCI 번호가 틀린 거예요? 다 달라요. 네, 기지국의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 그 전북 운장산에서 발생한 그 등산객 조난 사고가 계기가 됐습니다. 1,400명이 동원돼가지고 10일간 수색을 했지만은 기지국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그 지금까지 수색 방법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도심지 중심의 기지국 분석 방법 이거를 제가 깼고요. 이 결과로 지금은 중앙소방학교나 전국의 소방학교에서 이런 산악 지역의 기지국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파 특성까지 하니까 결합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뜨거운 용기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인데 그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구조 대상자가 모악산 7, 8분 능선 이상에 위치해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 겁니다. 2019년 1월 달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 둘이 늦은 시간에 모악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커버리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산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혼자 올라가서 구조해서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도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지국 커버리지 분석하는 방법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등산객이 이 산에서 실종됐다는 그런 신고가 접수돼서 산악 수색을 통해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구조대원입니다. 네,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정대원으로 활동한 지는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저희가 이런 그 로프 구조를 포함해서 수색 구조 전국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구조하거나 찾은 실종자는 30명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조대원 하강 준비 완료. 각 포지션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엣지맨. 네, 던지세요. 하강. 천천히. 기본적으로 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요. 산행 경험이 많아야 되고 암벽 등반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그런 정기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구조 대상자 접근 완료. 자, 구조 실시하겠습니다. 산에서는 특히 어둠이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산객이 당황한 나머지 길을 잃는 빈도가 높고요. 위험 요소가 많은 게 겨울입니다. 조난을 당했을 때는 꼭 계곡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등산로가 나오는 지점까지 되돌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비상식량, 그다음에 충분한 물, 겉옷,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구조 대상자 구조 완료. 장비 회수해서 안전지대로 이동 바랍니다. 이상. 극적인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했을 때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침반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처럼 저에게 산악구조는 삶을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안전하게 훈련 마쳤는데 화이팅하고 마칠까요? 산악! 구조대 화이팅! 배고프니까 얼른 가서 먹읍시다. 배 많이 고프시죠? 다 왔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죠.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습니다. 훈련 끝나고 땀 흘리고 먹으면
되게 맛있네요. 직장 동료들이랑 먹기 시작한 게 지금 25년 넘게 단골 손님으로 오고 있습니다. 구조 실패했을 때 좀 음식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와서 먹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시간 없고 바쁠 때 간단하면서도 이제 빠르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나 이게 좋더라고. 맛있네. 많이 먹어. 살이 더 좋아? 나에게 이 소울푸드는 구조 장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조 활동을 할 때 구조 장비는 결국 구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거든요. 저에게 마음을 달래주고 또 힘도 내게 하는 구조 장비와 같은 소울푸드입니다. 자,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도 또 국내에서 구조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죠.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색 구조 시스템이 보편화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골든타임 내에 구조될 수 있도록 산악구조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램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안마는 비렉스인 이유. 사용자의 키와 몸의 폭까지 어떤 체형이라도 맞춰주는 안마의 디테일이 다르니까.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정상만큼 매서운 도시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시네어 아난타. 진화된 신다운 기술로 만든 시네어의 완성작 시네어 아난타 K2. 네,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난 최종찬 산악구조대원 정말 멋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을 행락철을 맞아서 산행에 나선 분들 많은데 이 네. 산악 사고가 요즘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가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산 얘기했으니까 바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말 여기 어때서는 제철 맞은 수산물을 가득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서초원에는요, 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요. 네. 이 수산물들이 일반 시장에 오기 전에 경매 시장을 거쳐서 오죠. 네, 이른 새벽에 경매시장 가면 정말 재밌다고 해요. 오늘 그 경매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수산물이 모이는 곳. 오늘은 서천 수산물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제철 맞아 포동포동 살오른 꽃게, 병어, 갈치가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팔딱이는 수산물 경매장의 하루. 새벽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오늘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이 피디님 진짜 이거. 아니 지금 시간이 보세요. 지금 4시 48분이에요. 지금 4시 48분. 1시 50분에 깨려면 오후 6시에 자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스케줄이냐고. 여러분, TV 끄세요. 자꾸 이렇게 시청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자꾸 이런 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참네. 투덜거리는 저도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곳. 군산안과 금강 하구 맞은편에 위치한 서천 장항입니다. 사시사철 맛있는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이죠. 서해안에서 잡은 싱싱한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94년부터 서천군 수협에서 일하고 있는 경매팀장 손병길입니다. 팀장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리판이 있는 날 새벽 5시 이전에 나와서 모든 물량 꽃게 등 있으면 확인해서 선별 작업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진열해서 경매를 7시에 시작합니다. 일꾼하슈. 네,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뭐 오늘은 고기 정리 작업을 합니다. 정리 작업. 정리요? 예.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해보면 땀나요. 며칠 기상 악화로 배는 나가지 못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경매장. 본격적인 업무 시작입니다. 탁 3번 따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탁. 경매가 시작되기 전 수산물을 진열하기 위해 먼저 끈을 풀어줍니다. 아니 상태가 애들이 좀 좋아 보여요. 네. 어제 작업해서 그러는 건 따요. 아니 근데 일꾼하슈 최초로 인사하자마자 뭐 그것도 없고 바로 그냥 자, 현장은 그 시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끈을 풀자마자 바로 수족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제철 맞은 꽃게들이 가득한데요. 꽃게는 봄, 가을 2번 잡힙니다. 이 가을 꽃게는 살이 꽉 차 있어서 먹는 기쁨도 2배입니다. 팀장님 여기서는 뭐 하는 작업들인 거죠? 이제 살아있는 꽃게를 네. 좋고 안 좋고 사이즈별로 선별 작업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대량 난감입니다. 어마무시한 집게발로 저를 공격하려 드는데 이거 제 손으로 선별해야 된다고요? 아우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자 여기 서가지고 안 물어. 꽃게는 9월부터 11월까지 연간 어획량의 절반 이상이 잡혀서 가을을 대표하는 수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좀 귀여워. 뭐야 놀이기구 타러 가는 것 같아. 네, 자, 이 자른 거는 빼냅니다. 잘 다는 기준이 뭐예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네. 너무 자르면 다시 놔줍니다. 그럼 얘네는 다시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네, 바다 보내줘야 다음에 커서 다시 오라고. 커서 다시 와라. 다 오라고. 몇 개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나. 근데 이거 물 거 같은데? 안 물어요. 와 이거. 와 이거 크네. 여기. 네, 넣으시면 돼요. 너 물릴 뻔했어. 자 이렇게 하면 밥도 못 얻어 먹어. 빨리빨리 이렇게. 예? 그냥 이거 너무 움직여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지 말아요. 요즘 맛의 절정이라는 꽃게 힘이 정말 좋았는데요. 천고마비의 계절 입맛 돋우는 1등 해산물입니다. 지금은 암컷보다 수컷이 더 맛있을 때 한창 물오른 꽃게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주면 기계가 무게별로 선별을 도와줍니다. 정말 세상 정말 편리해졌죠? 이거 싸우고 난리 났네. 나 미치겠네.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야, 와, 지들끼리 뭐 싸우고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와, 이거 UFC를 방불케 합니다, 정말. 꽃게 선별을 마치고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시 경매를 앞두고 준비하는 손길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산물이 가득합니다. 아니 근데 팀장 오늘 배가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배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거는 새벽에 들어가지고 차에다 퍼는 겁니다. 새벽? 저희도 새벽에 왔는데? 새벽부터 여기는 잠 안 자고 1시, 2시도 막 들어옵니다. 새벽 한두 시에 들어온 애들이에요? 예. 저거 이제 얼른 내려서 이렇게. 얼른 내려서 진열해야 돼. 바다에서 갓 잡아온 선어들도 경매를 준비합니다. 요즘 한창 나온다는 병어. 살이 연하고 담백하여 국이나 찜, 탕 등으로 이용되고요. 그리고 긴 칼을 닮은 물고기, 갈치도 제철을 맞아서 경매장의 주연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잠결에 들어서 그런가 오늘 별로 일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이씨! 선생님, 얘가 살았는데요? 정말 무서운 곳이야. 날이 밝자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사가 경매 물품을 소개하면 중도매인들은 가격 제시를 수신호로 표현하는데요. 이때 경매사는 중도매인들의 가격을 확인하고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을 낙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수신호가 뭐예요? 요건 10,000원, 요건 6,000원, 7,000원, 3,000원.
수신호는 손가락을 이용해 빠르게 이루어져 경매사와 중도메인 사이에서만 공유되는데요. 경매에서 낙찰이 결정되면 신선한 상태에서 유통이 이루어져야 해서 바로 이렇게 운송이 시작됩니다. 아버님 오늘 경매 하셨는데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 네, 만족스러워요. 뭐 사신 거예요 오늘? 경치하고 꽃게하고 제가 잘 샀어요. 아 오늘 잘 사셨어요? 네. 이 경매 하셔서 제가 대박 나시길 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마로써. 우리 아버님 아이고. 대박 나십시오. 예, 감사하고요.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될게요. 부자 되십시오. 경매를 마친 수산물은 중도메인들이 수산시장으로 공급한 후 소매상인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수산물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서천 특화시장으로 발빠르게 달려와 봤습니다. 얘들아 근데 너네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아니 이거 오늘 들어온 놈들이에요? 예, 오늘 들어온 거예요. 거기 경매장에서 경매 봐가지고 오늘 들어온 거예요. 저 이거 제가 아침에 선별 작업하고 경매장에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꽃게, 전어, 새우 이런 게 제철이에요. 아, 이 새우, 예. 왕새우. 올해 또 전어가 엄청 귀해요. 아, 가을 전어. 네, 가을 전어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좀 도와주세요. 같이 날라주시면 돼. 아, 그거 날라드리면 네, 돼요? 네. 그 정도는 뭐 저 네. 일도 아니거든요. 고소한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 보여 전어가. 저게 왜 뚫려 있죠? 아, 옆에 열어놓는 거 환하게. 전어는 환해야지 좋아요. 그렇구나. 불도 켜주면 좋고 오징어처럼 오징어도 오, 오늘 사장님 전어 상태 어떻습니까?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전어. 우와! 방금 막 잡아온 전어라 아주 싱싱합니다. 와, 이게 전어가 이렇게 컸나? 이게 바로 떡전어라는 거예요. 떡전어. 떡전어. 아, 커서? 네. 아, 떡대가 커서 떡전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이 통통하고 기름이 많아서 맛이 더 좋다는 떡전어. 전어 왔어요. 전어 받아. 전어 받아. 지방 함유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3배가량 많아서 더 맛있는 가을 전어입니다. 배에서 직접 받아서 여기다가 갖다 주는 거죠. 아주 팔 수 있게. 아, 그렇구나. 야, 배에서 바로 받아온 걸 여기다 팔면은 이거 엄청나게 신선한 네. 건데. 서천 시장이 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물건들이 다 싱싱해요. 배에서 갓 공수해온 싱싱한 전어를 가가호호 배달합니다. 한 손님은 군산에서 사러 오셨습니다. 싱싱하고 요즘에 이제 뼈가 있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회로 먹기는 아직은 끝내줘요. 매운탕하고. 왜 싱싱한 것 같으세요? 그날 아마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일에 잡아서 당일 급배송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답!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갔다 왔어요. 아, 그러셨어? 예. 서해 바다에서 길어 올린 싱싱함이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꽃게입니다. 가을 쑥꽃게가 더 맛있는 이유. 내장이 적고 살이 단단하게 차올라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싱싱한 꽃게. 바로 오늘 바로 갖고 온 거예요. 싱싱해? 이놈이 큰 거 같아. 제철 맞은 수산물 서천 특화시장에 오시면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서천 특화시장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놀러 와 주세요.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던 서천 수산물 경매장과 제철 맞은 수산물이 가득했던 서천 특화시장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 가기 전에 가을철 별미들 꼭 한번 맛보세요. 와, 배가 들어오는 이른 새벽부터 정말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 정말 많네요. 네, 꽃게, 전어, 갈치 뭐 이름만 들어도 맛있는 수산물들이 서천 특화시장에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구경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서천이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지역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에서도 제철 맞은 싱싱한 수산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남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남원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퀴즈 나갑니다. 조선시대 최초의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럼요. 오늘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안에 있는 만복사 저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영래 씨. 네.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좋아하죠. 제가 승부를 내는 걸 좋아해서. 부처님이랑 한번 게임을 해보신 적 없으시죠? 부처님이랑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소설 속에 부처님이랑 내기를 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김시습이 남긴 금오신화라는 소설 속에 있는 만복사 저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만복사가 지금도 있는 절인가요? 안타깝게도 이 만복사가 정유재란 때, 전유재란 때 일본에 의해서 남원이 점령당하면서 그때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가보면 터만 남아있고 조금 이제 뭐 석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남아있는데 지금은 현존하진 않는다. 만복사 저포기라고 하셨는데 이 저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저포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데 일설에 따르면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하는 뭐 이렇게 승부를 내는 그런 놀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윷놀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얘기를 하셨구나. 네, 뭔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부처님이랑 내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저포놀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시습이라는 분이 만복사 저포기를 쓰셨는데 이분은 원래 또 어릴 때부터 천재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세종대왕님이 너무나 영특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 김시습에게 시를 한 수 지어보거라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영재였는데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던 책도 태워버리고 머리를 밀고 이제 스님이 돼서 방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우리 역사에 남는 그리고 실제 수능에도 출제됐던 적이 있는 게 또 이제 금오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금오신화를 남겼는데 요 만복사 저포기에 따르면 주인공이 양생이라는 노총각입니다. 이 양생이라는 노총각이 만복사의 한 방에서 동쪽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밤에 달 밝은 밤에 나가서 한 수 시를 읊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신 거죠. 뭔가 벌써부터 외로운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그때가 이제 만복사에서 소원을 비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가고 나서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있다가 부처님이 계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저랑 내기 하나 합시다. 이러면서 이 저포놀이를 하는데 제가 이기면 부처님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시는 거고 제가 만약 지면 부처님을 위해서 제가 불공을 올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기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게 달라. 그렇죠. 근데 부처님한테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부처님한테 그렇게 내기를 걸어요? 부처님이 움직이진 않으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셀프로 혼자 해주는 거죠. 한 번은 내 턴, 한 번은 부처님 턴. 약간 승부 조작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 이겼겠습니까? 양생이 이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생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랬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15, 16세 정도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부처님 계신 곳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향을 꽂고 3번 절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이 아무리 방명하다 하더라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외적을 만나가지고 정말 분벽한 곳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정절을 지키려고 피신을 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도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발언문을 올리고 막 흐느껴서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보고 양생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가간 거죠. 그만 이제 둘이 눈이 턱 맞아버린 거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되자 두 사람은 이제 만복사에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집으로 가자고 했죠. 여인이 우리 집으로 가자.
상견례인가요? 약간 이제 뭔가 빠르게 결혼으로 직행하는 이게 좀 첫 만남. 우리 조선시대 그러게요. 조상님들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KTX 속도로 가는데 너 빠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양생 이 노총각 탈출이로구나 이게. 네. 부처님이 참 영험하시다 이러면서 와, 연애 하루 하고 바로 결혼 꼬리까지. 이야, 이게 역시 이게 부처님이 만복사가 좋은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나가는데 의아한 것은 새벽녘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양생을 보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여인을 마치 안 보이는 듯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좀 의아하죠? 이상한데요? 귀신인가? 의아하지만 네. 양생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내 옆에 여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인이 권하는 대로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사흘간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도 좀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약간 이승 같지가 않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인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은사발을 하나 주면서 내일 우리 부모님이 보련사라는 절에서 뭔가 공양을 베푸실 텐데 그때 같이 가서 기다렸다 인사를 드리자. 그 길목에 먼저 가서 이 은사발을 딱 들고 있으니까 저기서 뭔가 일련의 무리가 오는 겁니다. 좀 지체 높으신 분이 막 오는데 그 사람의 하인이 하면서 저 은사발은 큰일 났습니다 주인 나으리 이러면서 아가씨의 무덤이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파헤쳐진 것 같다. 저 장례 때 썼던 은사발이 이상한 사람이 들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만난 거죠. 소름인데요. 그리고 양생은 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여자랑 이렇게 당신 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 지체 높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딸이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황급한 상황이라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라는 곳 근처에다가 임시로 안장을 해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일단 들어와라. 딸아 같이 들어와라 딸이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무리는 절로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여인이. 여인이 오는 거죠. 양생 눈엔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왔다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은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죠. 안 보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우리 제사상을 올리죠. 이제 제사상을 올리는데 그때 양생이랑 이 여인이 밥을 먹는데 보이진 않는데 밥그릇 소리랑 숟가락 젓가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는. 이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감탄을 하고 신기하다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밤이 이제 오니까 그 두 사람 휘장 옆 딱 같이 한번 자봐라. 아주 그냥 편안한 시간을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밤이 깊으니까 막 말소리가 들려요. 도란.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가까이 귀를 대면 뚝 침묵. 사일런스. 또 이제 멀어지면 도란. 그러다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여인이 양생에게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하면서 사실을 고하는 거죠. 여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아버지가 내가 다 모든 걸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은사발은 자네 하시고, 그리고 우리 딸 앞으로 땅도 있고 하인도 있는데 다 너에게 물려주겠노라. 이제 묻혔다는 곳에 가서 이 양생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려받은 집도 땅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절에서 끊임없이 제를 올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하늘이 감동해서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지나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의 말은 이랬습니다. 낭부님께서 저에게 정말 제를 올리며 명복을 빌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번에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남자로. 당신도 선업을 닦아서 윤회를 벗어나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양생이 들은 얘기였죠. 뭐 잘된 일이죠. 잘됐네요. 극락왕생한 거죠. 잘된 일이죠. 양생 너무 불쌍한데? 그 양생은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는 다시는 혼인도 하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이제 나는 자연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 뒤로는 양생이 어디에서 삶을 마쳤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가 김시습이 남긴 마지막 구절입니다.
엔딩까지. 물론 그래도 지조를 지켰네요, 끝까지.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불교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구운몽이라고. 구운몽도 약간 스토리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는 나는 스님이었구나, 뭐 이런 느낌. 지금은 만복사에 가보시면 이제 터만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곳에서 이 김시습이 이곳을 무대로 큰 재미를 주는, 또 감동과 의미를 주는 소설을 남겼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재미난 이야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 저폭이 이 만복사가 남원에 실제로 있었다는 걸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절터만 남아 있어서 아쉽긴 한데 남원 여행을 하면서 조선시대 소설을 만나는 코스를 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남원 여행 가서 만복사 저폭이도 만나고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도 만나보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우리 지역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행사와 축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포근해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주에 있는 봉트리 봉사단에서 직접 만든 이불을 기부했습니다. 재봉틀을 활용해서 재능 기부 봉사를 진행하는 단체인데요. 어르신들이 편히 주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10월 28일 두 곳의 요양원에 30개씩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부만으로도 멋진데 무려 손수 만든 이불이라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주에서는 14명의 어린이가 무려 책 1000권을 읽었습니다. 독서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로 시작된 취학전 책 1000권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 열심히 독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귀엽네요. 10월 26일에 자랑스러운 시상식까지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총 21명의 어린이가 1000권 읽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떠난 마을을 지킨 나무를 아시나요? 바로 군산 하재마을의 팽나무입니다. 500년 넘게 마을을 지킨 나무로 과학적으로 측정한 팽나무 중 가장 오래됐는데요.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의 세 번째 천연기념물로 지난달 31일에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장수 산서면 능곡마을에 주민들을 위한 찜질방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난달 30일에 개소한 비단골 다움쉼터인데요. 찜질방을 중심으로 능곡마을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쉼터이자 복합복지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주 상관면에서는요, 안경 나눔 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 시력 측정을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돋보기 안경과 백내장 예방 선글라스를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해당 지원 봉사를 주최한 느티나무 단체는 2002년부터 무려 20년 넘게 어르신을 위한 안경 무료 나눔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어진박물관이 증축 공사를 마치고 2년 만에 재개관했습니다. 공사를 통해 부족한 휴게시설이 늘어나고 지하에 있던 6명의 어진이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11월 12일까지는 재개관을 기념하여 태조 어진실에서 조선 태조 어진 진본을 전시 중이라고 하네요. 네, 가을이 가고 겨울도 한 발짝 더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